안녕하세요. 가자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의 골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현재는 아프지 않지만 나중에 아플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직은 병원이나 매체들 통해서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퇴행성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잘못 자칫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두 예외 없이 관절염이 생길 거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란 말 대신에 골관절염이라는 진단명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무릎 관절염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급격히 악화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에 염증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확인을 해서 염증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적극적인 염증 잡는 치료를 하는 것이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관절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조금만 걷거나 움직여도 아프지만 점차 진행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기도 합니다. 또 무릎 안에 물이 차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90%가 무릎의 내측에서 골관절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 관절선의 내측, 즉 안쪽 관절선을 따라서 통증을 유발하는 압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무릎 관절은 이렇게 하나의 주머니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내측에서 생기더라도 무릎의 내측, 앞쪽, 외측, 위쪽, 뒤쪽 어느 곳이든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이 정상인지 또는 1기, 2기, 3기, 4기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관절염의 진단으로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엑스레이는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검사이기는 하지만 마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무릎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는 못합니다. 종종 환자분들이 엑스레이에서는 1기 또는 2기 관절염을 보이지만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3기나 4기처럼 생각보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MRI 검사를 통해서 무릎 관절 연골의 상태가 어떤지를 면밀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골관절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월성 연골의 손상,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측부인대 등 다양한 무릎 주변 연부 조직의 손상들이 있는지 검사를 하려면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MRI 검사를 보면 무릎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이 있을 만한 환자분들에게 MRI 검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염증을 잡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물이 차거나 통증을 호소할 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환자분들 중에서 통증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분들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걷는 거리가 짧아진다든지 또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술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수술 방법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분들 중에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수술을 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요인들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환자분의 나이, 성별, 그리고 비만 여부, 오다리 등 다리 모양, 그리고 MRI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악화될 여지가 있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은 쉽게 말해서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모형에 보시면은 무릎의 내측, 외측, 앞쪽 이렇게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획 중에서 한 곳만 이상하다, 한 곳만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았다 하면은 바로 무릎 부분 관절 치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부분 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의 일부가 닳아있을 때 그 부분만 금속으로 대체를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만 보면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수술입니다. 마취 방법은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척추 마취와 수면 마취를 같이 해드리기도 합니다. 척추 마취만 하면은 수술방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환자들을 불안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푹 재워드리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분관절 치환술은 전체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 관절 절개 부위도 작고 합병증도 적고 회복과 재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상이 있는 부분만 금속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아주 이상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분관절 치환술은 만약에 우리가 충치가 생겼을 때 일부분만 떼우는 즉 매진이나 인레이 시술이라면 전체 인공관절 수술은 치아를 전체 바꾸는 임플란트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무릎의 일부는 염증이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금속으로 대체를 하였지만 앞쪽이나 외측의 관절 연골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이 부분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원은 1에서 2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 보러 가기, 산책 등 간단한 일상생활로 복귀로는 1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에 따라서 제가 옆에서 재활 과정을 지켜보면은 빠르신 분들과 좀 더디신 분들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수술 직후의 재활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가자연세병원에서는 수술 이후의 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딪히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냉찜질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붓기가 빠지고 열감이 점차 사라지면은 운동 전에 온찜질을 통해서 무릎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무릎 운동하기 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수술 후 3에서 6개월 후에 양반다리 하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수술 후의 증상이 너무 좋아지셔서 쪼그려 앉아서 농사일이나 집안일 등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신 분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금속의 내구성에 영향을 줘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식품을 살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금속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흔히들 인공관절하면은 10년, 20년 뒤에는 수명이 다 돼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부분관절 치환술 후에 이를 평가할 때 수명 대신 재수술 가능성, 재수술 확률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문헌상 부분관절 치환술 후에 10년 뒤에는 재수술할 가능성이 5%, 20년 뒤에는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속 기구들의 발전, 여러 수술 술기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재수술이 점차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제는 전체 인공관절 수술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